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내려오듯이 피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이 피들은 신부정맥이라는 큰 고속도로를 따라서 95%의 피가 올라가고요. 나머지 5%는 표제정맥이라는 국도를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국도는 중간에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이 신호등을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위로 잘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피가 위로 올라가질 못하고 여기 정체가 되는 거죠. 교통대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가 고이게 되는 병, 이게 하지정맥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액순환, 그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 혈액순환이 또 다른 동영상인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혈관이 요겁니다. 이 혈관을 조금 자세히 봤을 때 이렇게 혈관이 곧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는 피가 밑에서 위로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혈관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피가 위에서 밑으로 거꾸로 내려오면서 이 혈관에 피가 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혈관이 마치 물풍선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튀어나오는 병이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 하지정맥류를 분류를 할 거예요. 근데 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알기 쉬운 방법,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분류 방법입니다. 다음, 일단 연기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요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다못해 실핏줄도 하나 안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하지정맥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하지정맥류 환자는 연기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일기. 보시면은 오금 부위에 실핏줄들이 있어요. 근데 혈관이 튀어나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가느다란 혈관이 조금씩 도드라져 보이지만은 튀어나오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실핏줄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기부터는 이제 혈관이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뒤쪽에 혈관이 볼록하게, 그리고 여기 무릎 안쪽으로 해서 혈관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기고요. 다음, 3기는 그게 이제 심해지는 거죠. 혈관이 지금 허벅지에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무릎 아래쪽으로 혈관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혈관이 보이고 여기도 혈관이 많이 튀어나오죠. 이런 분들은 3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기부터는 이제 다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혈관이 보인다, 안 보인다를 떠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시면 정강이 앞쪽에 벌겋게 변해 있어요. 요분은 저희 병원 1층에 보면은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아니면 가만히 서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데 오래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정강이 앞쪽으로 피부 색깔이 변하는 습진이 생기신 거고요. 이게 점점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다리 전체적으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만성적인 습진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피부과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피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피부과 약을 계속 바르다 보면은 이게 더 심해집니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다음, 목입니다. 제일 심한 경우죠.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은 다리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결국에는 다리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피부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관적인 분류는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다음, 그러면 이 하지정맥류는 왜 생겨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력, 쉽게 말하면 유전입니다. 특히 이 하지정맥류라는 병은 목의 유전이 잘 됩니다. 어머니한테서 딸로 갈 확률이 50%, 어머니가 있을 때 아들이 생길 확률이 한 2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구온난화 좀 거창하죠.
만약에 날씨, 특히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혈관이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게 되는데 날씨가 더워지다 보면은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은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생기죠. 그래서 혈관이 확장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을 열을 발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혈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고 이게 하지정맥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기보다는 오후에 뭔가 활동을 하고 나면은 다리가 묵직해요. 그래서 모래주머니 찬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저린 느낌입니다. 일을 하고 난 뒤 저녁이 되면은 종아리가 팽팽해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하지정맥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다리 위에는 혹시 어떤 증상이 있을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머리가 지글지글합니다. 특별히 머리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두통이 있고요. 그리고 어지러워요. 빈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어지럽고 특히 좀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서게 되면은 갑자기 핑 도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손이 시린 거. 여름에도 장갑 끼고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이 저린 느낌. 다음은 그림에서 보면은 손입에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리고 다리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골반이나 허리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보통 허리가 아프다 하면은 허리 디스크다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 그리고 물리치료라든지 항염에 침을 맞는다든지 그런 치료를 했는데도 특별히 허리가 좋아지지 않는 분들은 하지정맥류를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릎 통증.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특히 계단을 올라갈 때 통증을 많이 느끼십니다. 만일에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어깨 결림.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색깔이 나옵니다. 이게 피가 거꾸로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음파에서는 그걸 색깔로 보여주는데 올라가는 거는 파란색, 피가 거꾸로 내려오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저렇게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치료 방법이 예전부터 예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 하지정맥류를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치료 방법부터 최신의 치료 방법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1세대 수술 방법인데 상처가 아주 크게 나와요. 그리고 출혈도 많고 주변에 다른 조직들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의 장점, 아예 혈관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재발의 가능성은 그다지는 않지는 않고요. 근데 말씀드린 단점들, 상처가 크게 났거나 신경손상이라든지 그리고 저 세 줄이 들어가지 않는 자그마한 혈관은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치료 방법으로 레이저 치료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다들 레이저라고 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 이 2세대 레이저 치료 방법입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하는 이유는 간단해서죠. 환자도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의사들이 간단해요. 의사들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혈관 속으로 자그마한 레이저선을 넣습니다. 이렇게 레이저선을 넣어서 그 레이저선 끝에서 나오는 방안들로 혈관을 태워서 막아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혈관이 막히면서 더 이상 피가 거꾸로 내려오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가 보면은 지금 여기 아래쪽에서 레이저선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와서 지금 속으로 레이저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레이저를 쏘게 되면 이렇게 레이저가 쭉쭉쭉쭉 쌓아지면서 이렇게 혈관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구멍 하나만 뚫어주면 돼요. 비전바늘 하나. 다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처가 없는 장점도 있고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혈관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주 자그마한 레이저선으로 혈관을 태우다 보니까 이렇게 큰 혈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혈관이 막혀버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레이저선 자체가 조금 딱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글부글하게 되어 있는 혈관은 치료를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발의 가능성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혈관의 크기가 3mm 정도 되는데 혈관이 늘어나서 5mm가 넘어가게 되면은 레이저 치료만 했을 때 재발의 확률이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하지정맥류를 수술하면은 재발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렇게 레이저 치료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은 당장은 쉽게 치료를 할 수 있지만 회복 기간이 다소 느리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에서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약간의 다리의 불편감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뭔가 쉽게 치료를 하려고 레이저를 했는데 재발도 많고, 그러면은 예전에 재발이 없던 그 정맥발버스 수술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쉽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냉동발버스, 쉽게 냉동치료라고 하는 그겁니다. 요게 냉동치료기고요. 이 냉동치료기 끝에서는 이렇게 길다란 세막대가 있습니다. 이 세막대 끝에서 혈관을 얼려버리는 물질이 나오게 돼서 혈관을 얼린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혈관을 제거하는 거죠. 다음은 복용감을 보시면 아주 조그마한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혈관을 찾아서 그 혈관 속으로 저 세막대를 집어넣게 되고 순간적으로 혈관을 얼린 상태에서 혈관만 빠져나오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조금 징그럽죠? 다음은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주변 조직에 상관없이 혈관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레이저 치료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약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1%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막대가 들어갈 수 없는 자그마한 혈관을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의 재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복합치료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한 가지 방법만으로 치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점이 있고 재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굳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치료를 이용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혈관을 제거하고, 냉동치료기를 사용할 수 없는 자그마한 혈관들은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겉에 보이는 잔잔한 실핏줄 같은 경우는 피부 밖에서 쏘는 레이저와 쉽게 얘기하면 주사치료, 경화요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많이 튀어나온 경우는 약간의 상처를 내고 혈관을 뜯어내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재발 가능성도 거의 없고 미용적인 효과가 크다. 예전에 1세대 치료 방법에 비해서
상처 크기가 아주 작아요. 1cm가 채 안 되는 상처를 내고 혈관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는 가시정맥류가 있을 때 그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시정맥류가 있으면은 그냥 보기 싫어서 그거를 놔두는 거죠. 근데 이게 겉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은 만성습진.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정강이 앞쪽으로 이렇게 피부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려움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다음은 그게 서서히 진행하다 보면은 정강이 안쪽, 발목 안쪽으로 해서 이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신부정맥혈전증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동영상에 봤던 그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양쪽 다리에 두께가 다릅니다. 이쪽 다리가 왼쪽 다리가 정상 다리고요.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는 하지정맥류가 있는데 치료를 안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지정맥류의 영향이 고속도로 근육 속 깊숙한 데 있는 혈관에 문제를 주게 되면서 다리가 이렇게 팅팅 붓고 열도 나고 통증도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명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팅팅 붓고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는 응급 상황이라서 빨리 대학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하지정맥류가 있게 되면은 그 다리에 피가 모이게 되면서 그 모이는 피들이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피가 모이면서 피딱지가 생기는 거죠. 그 피딱지가 혈관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혈관을 따라서 우리 몸을 돌게 되는데 그러면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성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리에서 생긴 이 혈전이 날아가면서 심장을 지나서 폐에 있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숨을 못 쉬어요. 사람이 이렇게 먹고 있고요. 다음은 뇌경색.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칙, 하지정맥류는 절대 미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질병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래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요 밖에 보면 백화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을 하실 때는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지 마시고 조금씩 움직여 주셔야 돼요.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조금씩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균형 잡힌 식생활 유지. 그러니까 살이 안 찌도록 한다는 것도 있을 거고, 식이섬유 등의 채소류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변비나 이런 게 예방이 돼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하지정맥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나 유전적으로나 하지정맥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예방적으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리를 쪼아주니까 오히려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압박 스타킹은 특별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밑에서는 강하게 쪼아주고 위에는 조금 약하게 쪼아줍니다. 그래서 다리를 밑에서 위로 짜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다리에 피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시면 한결 다리가 편하다고 느끼실 거고요. 오후가 되면은 종아리 부분이 묵직해지고 쑤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생기시는 거, 그리고 누워있거나 다리를 올리면 그렇게 묵직했던 느낌이 사라지는 경우, 그리고 밤에 잠깐지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분들, 그리고 피부과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습진이 다리 안쪽에 생기는 경우, 그리고 피부 궤양이 생기거나 허리 디스크 치료를 하거나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부항을 뜨고 이래도 허리나 골반 아픈 것이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 안 넘어가네요. 이것들 중에 3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강력하게 의심을 하시고 병원을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운 환경에서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제 초여름 날씨가 됐고 조금 지나면은 많이 더워질 텐데 아마 다리가 많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덥더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가지고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건강을 챙긴다 하더라도 병이 있는 거를 관가하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검사해보니까 이렇게 길게 되는 동맥인가 흑인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가는 것도 있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4번째 하는 그 방법으로 이제 수술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네. 많이 드는 거예요. 레이저가 재활의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비싸고요. 근데 냉동치료기만 사용해서 치료하는 경우는 의료보험에 혜택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몇백만 원까지는 하지 않고요. 보통 비보험 수술의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정맥류가 이게 피딱지가 돌아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손등에 민결 맞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데도 혈관이 꼬불꼬불해질 수 있어요. 손등에 생기는 거. 손등에 생기는 거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처럼 이렇게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손등에 그렇게 보이는 거는 큰 병은 아니에요. 단지 허벅지에 보이는 거는 문제가 있겠죠. 지렁이처럼 아니고 이렇게 점처럼 네. 살짝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실핏줄만 조금씩 묻어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혈관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일부분만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손가락이 자고 일어나면은 좀 감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뻣뻣해가 막 모르고 이러는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손가락 있는데 간데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손이 전체적으로 좀 아픈 것 상처는 있는데 아프다고 느끼거든요. 네. 이런 것도 관계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혈액순환이 전반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연관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손이 혹시 저리고 이런 게 양쪽이 아니고 한쪽만 그렇다면은 그거는 디스크라든지 그런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비용도를 하는데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영상처럼 그러면 운동을 하면 네.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검사를 해봐야 알잖아요. 몇 가닥 혈관이 고장났는지. 그래서 한 번에 문제가 있는 거를 다 없애버리면은 그게 회복이 빠르고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함은 있겠죠. 불편함은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시거나